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이번에 동북공정 논문이 이제 등재됐는데 논문을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 논문을 또 이제 검색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렵다, 잘 안 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쪽에 또 질문이 와, 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논문 검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또 논문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운이 좋으면 논문 전체가 이제 무료로 이제 이렇게 공개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라면 이제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말 그대로 남들이 연구한 공적이기 때문에 공짜가 없죠. 쉽게 말하면 소액을 지불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 학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든지 유료를 통해서 논문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뭐 우리 말하면 음악으로 말한다면 저작권 뭐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그런 부분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많은 이제 뭐 노래든 뭐 논문이든 많은 그 쓴 사람의 공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수많은 책을 읽고 고민하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쓴다는 것은 받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느 서 보면 참 예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 공덕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하려면 뭐 그게 돈으로 꼭 표출될 건 아니지만은 또 사회에서는 기준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유료화를 시켜놓았죠. 보면 음악도 그렇고요. 논문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개되는 논문이 있는 반면에 어떤 논문은 이제 들어가서 가지고 직접 가입하든지 아니면 유료를 해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러면 논문 검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꼭 이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동북공정 논문 필요하신 분들은 그 메일로 LWY2101 한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또 논문 관련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에도 강수열전하고 여러분들 사근동우 중국 서경에 이 단군 기록되어 있는 부분 이런 예로서 이제 분석한 문헌도 많은 분들이 요청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받아가셨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조금 더 앞으로 학문 이제 역사 연구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논문 검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시간 드리고 알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관련된 내용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논문이라든지 주요 서적 그리고 각종 자료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좀 있죠. 보면요. 구글부터 이제 DB 이제 피아 해가지고 그다음에 키스, 스콜라는 교본 문고에서 이제 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뭐 NDSL이라든지 국회 도서관까지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 또 키스 이제 리스가 또 있죠 보면요. 리스, 키스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많이 알려진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한 프로그램을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아주 정교하게 언제 적을 것으로 원하냐 뭐 이런 쪽으로 다 물어보는데요. 그걸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일단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그렇다고 이 검색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검색된다 아닙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검색하는데 안 뜬다 그러면 딴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해야 돼요. 국회 도서관도 뒤지고 리스도 이제 봐야 되고 키스도 봐야 되고 구글도 봐야 되고 뭐 스콜라 다 NDSL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이 없다면 찾을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뒤져야 됩니다. 이게 다는 한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알려줄 수는 없다. 이걸 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많이 쓸 거냐 아니면 그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하면 나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가가지고 검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논문 검색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논문을 검색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으로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접근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내용을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이 논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논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논문 다 필요 없다고. 그래버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학문이 아니고 자기 주장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날마다 글만 쓰는 분 있잖아요. 인터넷에 글만 써가지고 그냥 주장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의 사견일 뿐이지 공식화된 뭐 옳든 그름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공식화돼 가지고 남들의 비평을 받으면서 하나의 어떻습니까? 그 연구가
인정되는 결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기 소리 떠들다가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판단하고 학문 세계에서는 그걸 학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항상 그러면 글을 써보세요. 뭐 논문이 안 된다면 글을 써가지고 게재라도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사회 사람들이 그런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는 내가 연구하는 접근법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논문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글을 내기 때문에 논문을 등재하기까지도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알아두셔야 될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는 부분에서 자, 식민사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연구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여기에 깊게 접근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내려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구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학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관련된 자기 식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논문 작성이라든지 주요 역사 관련 글, 영상 제작 시에는 반드시 선행 연구, 내가 관심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고 사료 원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실 때, 어디 봤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저한테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판단하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주인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홍하는 거는 괜찮지만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생각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료 원문, 유튜브라든지 주장하는 분이 주장 그 글에 사료를 원문을 직접 어떻습니까? 다운받아 가지고 올바르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면 사료 원문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유튜브 주장이라든지 우리나라 학자들 주장이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영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거잖아요. 밑에 자막을 깔아주면 괜찮고 아니면 원문 사료를 깔아주고 강의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된다든지 책그림 하나 뜨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는 자기 그 사람의 해석 부분이지 사료 원문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내가 무조건 믿고 저 양반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학문의 세계도 똑같고요. 누가 아주 큰 뭡니까? 뭐 논문이 나왔다라도 반드시 비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 원문까지 어떻습니까? 대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어디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어디 큰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선행 연구,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다. 내가 보니까 나는 이런 연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학문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논문이라든지 뭐 글 쓸 때 어떤 큰 기사를 기재할 때 패턴이잖아요. 그게 어느 면에서 보면 예입니다. 예죠. 예인데 그런 선행사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논문으로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건방진 놈이고 보면요. 그건 뭐냐면 학문을 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시민사회를 유사역사학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 양반들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썩나면 제가 열받으면 아예 까발려가지고 얼마만큼 건방지게 썼는지 잘못 썼는지도 까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가 아닌 것 같고 보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논문이라든지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선행사, 내가 최초고 내가 모든 걸 발견했다. 그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쓰지 말고요. 논문에서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절대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앞에 그걸 관련된 그 내가 생각하는 논문을 그렇게 많은 주제를 접근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제목은 어떻습니까? 연구 안 한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제1번 타자가 됩니다. 그래서 잘 써놔야 되겠죠. 그래야만 그 선행사를 가지고 계속 후학들이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가는 방식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논문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잘 했는지 선행사 연구를 충분하게 하고 자기 논지를 폈는지를 그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글 쓰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글을 쓰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올려주지 않잖아요. 우리 노래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죠? 노래도 표절을 검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검색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것을 우리 말로 해가지고 노래 불렀다. 찾아낼 수가 없죠. 옛날에는 절대로 못 찾아내는데 지금은 찾아냅니다. 그죠? 어디 세계에 어떻습니까? 영상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공유만 되는 나라라면 반드시 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추적해가지고 표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찾아내는데요. 글도 똑같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연예인들을 자꾸 옛날에 뭡니까 보면 뭐 학위 받았다, 논문을 검색해 봤더니까 표절이더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때는 표절 검사가 안 되죠. 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 앞 동네에서 쓴 논문을 여기 동네에서 못 씁니다. 적어도 그 논문을 알아내야만,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거 알아야만 표절이 되죠. 표절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표절 검사를 못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가지고 이제 AI 프로그램까지 나온다면 앞으로 더욱더 무서워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공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유사도 검사를 합니다. 유사도 표절 검사를 하는데, 자, 적어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뭐 글을 쓰는데, 내가 글을 썼는데 내 말이 내가 의도적으로 안 썼는데 내가 글을 썼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한 6절 음이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표절로 뜹니다. 표절로. 내가 그 글을 안 읽어봤는데도 내가 그 문구를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한 말 문구가 온라인에 누가 썼다. 특히 고전에는 대부분 다 떠버립니다. 고전은 왜? 번역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표절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다른 장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 쓰는 것도 한 6절 이상만 되더라도 표절로 뜨는 경우가 프로그램을 다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논문 같은 경우는 뭐냐, 약 30% 정도가 넘어서면 뭐냐, 이거는 표절로 봅니다. 남의 내 글을 베껴가지고 내 글로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60%는 그냥 말 그대로 뭡니까 보면 카피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베꼈다, 몇 마디만 바꾸고 어떻습니까? 남들 연구를 그대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살짝 잡아낸 것이 60%요. 그 이상 넘어서면 어떻습니까? 60% 이상 넘어서면 또 이제 이거는 뭐냐, 반죽 수준이에요. 반죽. 완전히 남들이 모를 줄 알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라 남의 연구를 갖다가 자기 연구인 것처럼 살짝 끼워 넣는데, 완전히 그래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는 논문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약 60%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지금 온라인도 그렇고 방송에 어떻습니까? 표절로 걸리는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뭐 30%면 이제 표절 정도 뭐 이렇게 그냥 뭐 말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너무 심한 표절 있잖아요. 똑같이 베껴버린 거. 그죠? 이런 것은 이제 방송에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양심이 좀 있어야 되고요. 왜? 남의 글은 남이 그렇게 오래 참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연구한 것을 제 연구로 갖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냐, 이런 내용을 저 사람이 썼다는 거 그냥 그걸 각주에 달아주고 인용문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내 거다라고 쓴다면 어때요? 그거는 양심불량이고 도둑놈이죠. 속된 말로 남의 지식을 도둑질해가는 거와 똑같은 것이 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도 검사, 표절 검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논문이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논문 시스템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논문의 질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표절에 안 걸리기 위해서 형식만 처리하는 그런 경우, 내용이 알차야 되는데 내용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이제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건전한 이렇게 이런 연구 업적을 어떻으면 이렇게 서로 평가해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뭐 추적하는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도 딱 걸려보면 어디서 다 가져와가 쓰는지, 저 연구가 저 양반이 연구해가지고 유튜브에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의 것을 갖다 쓰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 다 표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분이 제 당군조선 말사사 이제 쭉 이렇게 23부작 뭐냐면 유튜브로 올리는데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최근에 뭐냐면, 이 양반은 제 이야기 안 하고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너무 자료만 다 갖다 쓴다고 이렇게 댓글을 공격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죠. 그게 그런 거 뭐 댓글 달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들 사료는 어떻습니까? 과거 사료를 인용한 것은 내 정보가 아닙니다. 내 자료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주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료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있는 사료 그대로를 써야지. 그 양반 댓글 단 것처럼 이 양반은 제 이야기 자기 주장은 안 하고 너무 사료만 주장한다고,
그게 가장 학문의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사료를 주장해야죠. 왜 내 이야기를 합니까? 사료에 없는 이야기 하면 큰일 나는데, 어? 그런 걸 이제 모르는 분은 어떻습니까? 제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이 양반은 조선시대 사료 200건 분석한 거 보고 너무 사료만 다 갖다 썼다고 이렇게 댓글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학문의 세계를 모르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보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표절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표절, 자꾸 이제 사회 표절 정도, 뭐, 방송까지 정도 떴다면 어떻습니까? 약 60%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이제 말 그대로 카피 수준 아니면 어떻습니까? 반죽 수준이라고 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발표한 논문 제목,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 달아놨는데 잘 안 보시죠?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 역사 교과서 고대 한반도 북부 속국 표기 교차를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가 과연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위나라 아시죠? 위나라는 조조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위나라고, 여러분들 진나라가 삼국지에 어디입니까? 사마소 나오죠? 사마소. 그게 진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느냐? 이제 그 논리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반도 북부를 중국 영토라고 교과서에 표기했는지, 그 논리의 제공자가 결국은 한국 사학계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밝힌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쓸 수가 없는 논문이고요. 또 중국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 논문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 쓰면 중국에서 이제 속된 말로 블랙리스트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런 논문은 알더라도 우리나라 학자들 절대로 안 쓸라 하겠죠. 안 쓰고 이제 가장 가벼운 말만 타치해가지고 동북공정이 이런 것이다, 영향력이 이런 것이다 할 뿐이지, 이렇게 이제 민감한 내용, 이런 내용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논문을 쓴 배경이 뭐냐면, 가장 중심 패턴은 뭐냐면, 우리 학계에, 대한민국 학계에 그 지금 평양 낭랑군의 그 동북공정 논리를 비판한 것이지, 중국의 어떻습니까? 정치 체제에 뭐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판한 논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뭐냐면, 이것이 한국 사학계에 그대로 개성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그 논리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동북공정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문을 지금까지 다 쓰지를 못하고 피해갔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도 아마 제가 올리면, 제 논문을 올리니까 조회수는 많이 나오는데 절대로 인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만큼 여러분들 참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대단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 꼭 연구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중국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볼 시간도 없고 구할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꼭 논문을 좀 이렇게 필요하신 하고 하는 분들은 제 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그 이번에 등재 논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돈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요. 순수 학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분들께 그냥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제 메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강복에 한마음이 되어주신 우리 역사 강복 동지분들, 염원을 담아서 이 영상을 또 역사에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매립역사문화TV 회원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많이 또 도움 주신 분들께 한 분 한 분 성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 그런 지면이라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페이지로서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지금 이제 전라도 천연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사에도 아마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부산시사 답변서가 왔는데, 부산시에서 답변서를 쓴 인간이, 아무 역사의식이 없는 인간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답변서 자체가 역사의 상식이 부족된 아주 깡통인 사람이 답변서를 써가지고 시민단체에 보냈더라고요. 그런 거짓말은 지금 시민들에게 안 통하는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시민들, 부산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부산시에 누가 공무원이라든지 학예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 이제 다음에 본격적인 역사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를 이제 바로 잡아가면 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이제 우리 역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시기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하여튼 우리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올바른 역사 정립하는 거. 자, 올바른 역사로서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 정립이 바로 매립역사문화TV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